자, 확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 여기서 한번 제목은 확률에서 조건부라고 붙였는데요. 확률의 큰 유형 자체를 말씀드리기를 종속시행에서 확률, 단순하게 확률의 어떤 그 정의벽에서 푸는 문제. 그런데 그 중에서 유형이 좀 분류가 되기를 종속적인 상황에서의 종속시행에서의 확률, 그다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확률, 그 다음에 지금 조건 하에서의 확률, 조건 확률 해서 할 텐데, 종속시행에서 확률과 이 조건부 확률이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 조건부 확률은 일단 기호부터 좀 표현을 할게요. 기호부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서 하냐면 PA라고 많이 씁니다. P라고 하는 확률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도 일어나고요. B도 일어나라. 그게 바로 A 교집합 B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 그것의 확률.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A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어났을 때, 이미 A는 일어난 상황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특히 P도 일어날 확률, 이것을 보고요,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확률은 P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B라고 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A가 이미 일어난 상황 하에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났을 때, 즉 이렇게 기호를 쓸 겁니다. 이렇게요. P, B, 바 A라고 해요. P, B, 바 A. 자, 이게 무슨 뜻이냐? A가 P,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확률, 구하려고 하는 확률을 어쨌거나 지금 B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P, B라고 썼어요. 그런데 마치 집합의 조건 제시법처럼 뒤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집합에서의 조건 제시법과 좀 비교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산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근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좀 할게요. 이것을 계산할 때 이 바가 우리는 어렵단 말이죠. 우리 P, B만 계산하면 되는데 거기에 A가 일어났어?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를 없앨 겁니다. 자, 바를 어떻게 없애는지 잘 보세요. 이것을 전체 분모로 보고요. 자, P, A를 전체 분모로 볼 겁니다. 그리고요, 얘 두 개의 교집합을 분자로 볼 건데요. 선생님이 A를 앞으로 쓸 거예요. P, B 교집합 A로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요, A 교집합 B로 쓸게요. 자, 얘를요, 이렇게 쓰면서 이미 반은 없어졌어요. 조건부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모양새에서 최종 답을 얻는 경우가 한 20-30% 정도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에서 구하기가 최종 이 답을 구해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변신했단 말이죠. 바로 없애긴 없앴어요. 그런데 이 모양새에서 답을 얻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분모를 조금만 분리를 할게요. 분모를. 지금 A라고 하는 사건을 좀 분리를 할 텐데요. 분자를 주목하면서 분리할게요. A라고 하는 사건을 분리할 때 A가 일어나면서도요, B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고요. A이면서 B인 경우도 있겠고요. A인데 그 중에서 B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즉 A를 우리가 분리를 할 거예요. A를 분리할 겁니다. A를 분리를 할 텐데 A라는 사건이 있는데 A이면서 B인 놈이 있을 테고요. A이면서 B가 아닌 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A라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 A라는 사건을 두 조각으로 나누고 싶어요. 분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A이면서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놈과 A이지만 B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놈으로
분모를 분리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자는 그대로 P, A 교집합 B요. 이렇게요. 바를 없애면서 이 상태에서 구해도 좋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여기까지 한 80% 정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 좀 깔끔하게 조건부 확률 해설이 될 겁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1944번. 크게 조건부 확률은 편하게 표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표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분수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분수식을 만드는 경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표가 이미 그려질 수 있는 표가 그려지는 문제만 몇 개 좀 다뤄볼게요. 어떤 경우 1543은 어떠한 상황이 있냐면요. 이렇게 있답니다. 그 문장을 해석만 간결하게 해석해보면 A반이 있고요. B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반 중에서도요. 남자가 있겠죠. M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여자가 있겠죠. F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집단을 어떻게 분류했냐면 크게 A반, B반.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남자, 여자로 이렇게 네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각각 인원수가 33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32명, 24명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됐대요.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P, A 교집합 M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 M, 바 A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P, A, 바 M을 계산하라고 했고요. P, M, F, 바 B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A이면서 M이죠. A이면서 M. A이면서 M의 확률을 구합니다. A이면서 M은 어딥니까? 여기 있죠, 여기 확률. 물론 전체적인 경우에서 보는 거, 전체에서 보는 거예요. 조건부 없습니다. 전체 상황, 전체 집단 중에서 이 집단의 확률을 계산하라. 전체 집단이 지금 얼마냐면 120명입니다. 따라서 얘는 120분의 34를 답하면 되겠고요. 자, 이게 조건부가 다 들어가 있죠. 조건부. 자, 이 조건부를 없앨게요. 이 조건부를 어떻게 없애겠다고요? PA분의 PA 교집합, 두 개 교집합, A 교집합 M이에요. 자, 이것은 굳이 이 A를 두 분류로 안 해도 좋을 겁니다. 표가 작성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로 보통 많이 나눠지는데요. 표가 작성되는 문제는 굳이 분모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PA는요, 그럼 얼마입니까? PA는요. 그냥 단순하게 A의 확률이에요. A의 확률이 어디죠? A가 바로 요거죠, 요거. 이게 A반이잖아요. 이 확률 계산하면 됩니다. 조건부는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조건부가 사라졌어요. 전체 일단 다 보는 거예요. 즉 120분의 얼마라고요? 64죠. 64.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계산하면 됩니다. PA 교집합에 PA 교집합에 방금 전에 계산했죠. A 교집합 요거죠. 즉 A면서 M. A반 남자 확률 계산하면 전체 집단에서요. 즉 120분의 34가 되겠죠. 따라서 120, 분자 분모 곱하게 되면 결국 64분의 34가 답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PA 바 M은요. PA 바 M은 PM 중 이 바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PM 중에 생각할게요. PM 중에서 PM 교집합 A를 요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PM은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 M의 확률만 계산하면 돼. M의 확률 여기죠, 여기. 이게 지금 남자죠, 그죠?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66명이죠. 전체 확률 계산한 겁니다. 120분의 66명 중에서. 그 중에서, 자, M 교집합 A는 바로 여기죠, 여기. 즉, 120분의 34. 그래서 66분의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작성되는 경우는 좀 우리가 좀 빠르게 바로 직관적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PA, 자, 요거죠. PA분의 A 교집합 M이죠. 즉, 우리는 여기를 생각하는, 여기를 지금 제한을 걸랍니다. 이 조건부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조건부가 A 중에서만 생각하는 뜻이에요. M의 확률을 구하되, 자, M의 확률을 구하긴 구할 겁니다. M의 확률을 구하긴 구할 텐데요. 제한 조건이 우리의 머릿속을 제한시킨 겁니다. 어디로요? A로만요.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A만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A만 보세요. 이게 지금 A 단으로 제한이 된 겁니다. 딱 걸어졌어요. 제한을. 그 중에서 M을 생각하세요. 이 A 집단 중에서 그 중에서 M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64분의 34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표로 작성되는 경우는요, 이 조건부가 크게 이 정의에 의해서 조건부 굳이 변신을 안 하더라도 조건부를 자르지 않더라도 이 바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바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거예요. 표가 작성되는 문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표가 작성되는 문제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작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항상 이 연습
2연습 그리고 2연습까지 같이 병행해 주셔야 돼요. 1545번 한번 더 볼까요? 1545번 오면 지금 집단 자체를 간략화해서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집단이 있는데요. 남학생 집단이 있고요. 여학생 집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생이 있니 없니? 하겠다. 있답니다. 동생이 없답니다. 즉 남자 중에서도 동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여자 중에서도 동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이렇게 네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뭘 보라고 하냐면 마지막 주에 남학생을 한 명 뽑을 때 남학생 뽑을 때 그 학생에게 동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5, 15, 8, 7이고요.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전체 사람은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35명입니다. 전체 사람 35명. 잘못해서 남학생이면서 동생이 있을 확률? 여기네. 그러니까 35분의 5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 뜻이 아니라요. 이 뜻이 아니라 남학생 중에서 동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이면서 동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학생 전제 조건 하에서 동생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P 동생이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동생이 있을 확률을 간단하게 쓸게요. 이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조건이 깔려 앞에 보니까 전체 조건이 깔려 있어요. 남학생만 생각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얘는 표가 작성이 돼 있으니까요. 바로 해석해보면 어디만 제한을 건다고요? 남자만 제한을 건다고요. 그 중에서 동생이 있는 사람. 즉 남학생 중에서 동생이 있냐의 문제. 즉 20분의 5로 우리가 답을 내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표가 작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분리작업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리작업 연습할게요. 얘 분모로 가고요. P 남자 분의 P 남자 교집합입니다. 동생이 있는 이 확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분모를 분리하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이것은 표가 있으니까 분리 없이. 남자 확률 얼마입니까? 이제 남자 확률만 계산했어요. 조건부는 이미 여기서 사라졌어요. 조건부가 사라져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집단을 다 보는 겁니다. 35분의 남자의 확률. 여기죠. 20이죠. 20.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동생이 있을. 전체 집단에서 보는 겁니다. 35분의 남자이면서 동생이 있을. 여기죠. 5죠.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35를 분자법을 먹으면 20분의 5가 동일하게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음에 1561번에는 이제 표가 안 나와 있는데요. 자, 표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상황에 35명의 남학생 중에서 18명이 육류를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25명의 여학생 중에서 5명이 육류를 좋아한답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요, 일단 크게 남자, 여자로 구분을 하고요. 남자 중에서도 육류를 좋아하느냐, 육류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냥 육식과 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식주의자, 채식주의자 그냥 구분할게요. 이렇게요. 여자 중에서도 육식과 채식을 선호하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분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학생이 35명이고요. 여학생이 지금 25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5명 중에서 남학생 35명 중에 18명이 육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17명은 육류를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겠죠.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25명 중에서 5명이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20명은 육류를 좋아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우리가 충분히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라고 하면 뭘 하라고 하냐면 마지막 줄에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때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일 때 특별하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여학생일 확률. 그럼 기호로는요, 여학생 확률 계산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일 때, 즉 채식주의자만 전제 조건으로 지금 깔아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채식주의자만 생각할 겁니다. 자, 표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바로 조건부 그대로 해석할게요. 채식주의자가 여기죠. 여기만 전제 조건을 깔아준 겁니다. 이 중에서만 생각할 거예요. 얼마예요? 여자의 확률이요. 여기. 따라서 37분의 17이 최종 답으로 얻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0번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혈액형을 조사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A형인 학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남학생이 있고요. A형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여학생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어떤 집합의 분류는 크게 A형과 B형, 그 다음에
A, B형, 뭐 O형, 뭐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A형과 나머지,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아닌 여학생으로 구분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A형인 학생이 50%랍니다. 즉 여기가 전체 50%예요. 확률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50%라면 전체 확률이 1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는 0.5가 될 겁니다. 0.5. 자, 그 다음에 A형인 남학생. A형인 남학생 여기가 전체의 40%래요. 전체의 40%. 그럼 여기가 0.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A에 의해서 여기가 0.1은 당연히 나오겠는데요. 여기하고 여기는 얼마인지 표현을 안 해줬습니다. 만약 여기가 기타 혈액형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0.2일 텐데요. 여기를 표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여기는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뭐 하려고 하냐면 A형인 학생 중에 3명 뽑을 때라고 했습니다. A형일 때라고 했어요. A형일 때. 그 중에서 남학생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럼 얘를 비용을 쓰면 일단 남학생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P남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앞에 깔려있는데요. 이 앞에 조건이. 즉 A형만 생각하시오.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표가 그려졌으니까요. 이 조건 바로 해석할게요. A 중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요? 남자를요. 그래서 0.5분의 0.4가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자, 표가 그려지는 문제고요. 1590번부터는 이제 표가 안 그려진 형태입니다. 1590번부터 이제 표가 안 그려지니까요. 조건 부를 해석하기가 힘들 거예요. 굉장히 실수가 많아질 테고요. 아주 쉬운 문제 형태라고 하더라도 조건부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꼭 이렇게 바꿀 겁니다. 여기까지도 진행할게요. 1590번에 보면 한 길 두 단을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일 때입니다. 특별하게 그것이 소수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짝수이면서 소수일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해서 6분의 짝수이면 소수 뭐였지? 2. 한 개인데 6분의 1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뜻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요. 소수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짝수만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위에 1, 2, 3, 4, 5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짝수 2, 4, 6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수 확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의 중만 3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조건부를 해석하자면. 그런데 이건 단순한 문제라서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조건부 바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기호를 쓸게요. P, 어쨌거나 우리 소수의 확률 계산하는 겁니다. 소수의 확률. 대신 전체 조건은 짝수로 제한시켜 준 거고요. 자, 이 바가 해석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바 없앨 겁니다. 이렇게요. 얘를 분모로 볼 거예요. P 짝수분의 P 두 개 교체 A부터 쓸게요. 짝수이면서 소수. 자, 이렇게 쓰는 순간 이미 우리는 바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주사위 던지기니까 1, 2, 3, 4, 5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6개를. 따라서 여기서 바로 해석하면은 자, 짝수라는 거 얼마죠? 주사위 던져서 짝수의 확률 계산 굉장히 쉽잖아요. 6분의 2, 4, 3이죠. 자, 주사위 던져서 짝수이면서 소수, 짝수이면서 소수 2 하나 있죠? 그럼 6분의 1 되겠네요. 해서 3분의 1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분모도 조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굳이 분모를 두 개로 분리 안 해도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분리할게요. 일단 분자는요. 짝수이면서 소수 그냥 놔두시고요. 자, 이 짝수 집단을 두 개로 분류할 거예요. 짝수 집단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도 있고 짝수이면서 3의 배수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짝수 집단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짝수 집단 중에서 뭐 이렇게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짝수 집단 중에서 잘생긴 것과 잘생기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고요. 짝수 집단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짝수 집단 중에서도 뭐 좋은 수, 좋지 않은 수, 뭐 그걸 그렇게도 이제 뭐 분류할 수 있을 테고요. 짝수 집단을 어떻게 해서 그렇고와 그렇지 않고로 분류하는 작업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기 어떤 선호의 문제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경우를 우리는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분자에서. 그러니까 분모를 짝수를 분류해야 돼요. 이 짝수 중에서 소수와 짝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리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작업. 자, 짝수이면서 소수인 것과 짝수이면서 소수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모의 분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분모에서 요것과요, 요것만 계산하면 당연히 분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합시다. 짝수이면서 소수인 확률, 짝수이면서 소수가 바로 6분의, 짝수이면서 소수가 2 하나 있죠. 1, 2, 3, 4, 5, 6 중에서 짝수이면 소수가 이거죠, 그죠? 얘는 6분의 1이네요. 자, 얘는요, 짝수이면서 소수가 아닌 경우. 주사위 건재는데요, 짝수이면서 소수가 아닌 경우. 요거잖아요, 그죠? 6분의 2죠. 얘는 6분의 2입니다. 짝수에서 분자는 그대로 올리고요. 그래서 분자분의 6을 곱하게 되면 3분의 1은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얻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꼭 여기까지 가시는 작업을 계속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1600번. 1600번 보면, 자, 주머니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B가 있는데요. A 주머니에, B 주머니에, A에 흰색 2개, 검은색 그냥 X로 표시할게요. 검은색 3개. B에는 흰색 3개, 검은 공 2개가 있네요. 근데 뭘 하라고, 어떤 규칙이냐면요. 주머니 중에서 일단 하나를 택하고요. 그 택한 것에서 한 개를 꺼낼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어찌 검은 공이었을 때 뭘 계산하고 했냐면 택한 주머니가 A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서요. 주머니 A를 택하고 검은 공을 뽑아라 해서 주머니 A를 택하고 즉 2분의 1 곱하기 검은 공 뽑아라 5분의 3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검은 공이면서 주머니가 A 확률 계산한 거 아니에요. 검은 공이 뽑아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A 확률 계산한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P, A 주머니 A 확률 이거 계산은 목적이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검은 공일 때의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얘는 분모 검은 분의 교집합 P 검은 공이면서 A를 택할 A 택 이렇게 쓸게요. 자, 분모 분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분자가 P 검은 공 뽑아서 A를 택해야 돼. 그럼 당연히 분모에 있는 이 검은 공 집단을 검은 공 사건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죠? 검은 공 중에서 A를 택하는 집단과 검은 공 중에서도 A를 분자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A를 택하는 경우와 검은 공 중에서 A를 택하지 않는 경우죠. A를 택하지 않는다가 다른 말로 무슨 표시라고 볼 수도 있겠냐면 B를 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를 택하지 않고 B를 택한다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요거 1번, 요거 2번이라고 해서 1번 계산만 할게요. 1번 계산 무슨 뜻일까요? A를 택해서 검은 공을 뽑아야죠. 1번 계산은 우리 하려고 하는 계산은 1번 더하기 2번분의 1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번은요. 검은 공이면서 A를 택해서 검은 공 뽑아야 됩니다. A를 택했어요. A 주머니를 선택합니다. 2분의 확률로. 그리고 거기서 뽑을 거예요. 검은 공 뽑아시죠. 5분의 3. 자, 2번. B를 택해서 검은 공 뽑으세요. B를 택합니다. 2분의 확률로. B를 택했어요. 그래서 뽑을 겁니다. 검은 공 뽑으세요. 5분의 2.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요. 여기죠. 여기. 최종 답은 1,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2번.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 중에서 이거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자, 공부자분모여서 10을 곱하게 되면 10분의 다 사라질 테고요. 5분의 3이 최종 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24번 보겠습니다. 1624번에 5회에 평균 3번꼴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버릇이 있는 박군이 있답니다. 굉장히 자주 잃어버리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박군은요,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자, 그 말은 곧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은 5분의 4겠죠. 가지고 올이죠. 가지고 올? 챙기려고 할까요? 잃어버릴 확률 5분의 1. 잃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5분의 4일 겁니다. 자, 그런데 A를 방문했고요. 이 박군이 A집을 갔고요. 그 다음에 또 B집을 갔고요. 그 다음에 C집을 거쳐서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우산을 잃어버리고 돌아왔답니다. 일단은 우산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특히 B에서 잃을 확률 얘는 지금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쓰게 되면요. B에서 1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읽긴 읽었어요. 자, 잃어버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조건부 확률, 얘를 분모로 볼게요. 잃어버릴 확률 분모로 쓰고요. 두 놈의 교집합. 잃어버렸는데요. 교집합 B에서 1을 확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자는 잃어버렸는데, 특별하게 B에서 1 확률. 그럼 분모에 잃어버렸을 확률을 우리는 여기를 보면서 나눠야 됩니다. 잃어버렸는데, 특별하게 B에서 잃어버릴 확률도 있을 테고요. 잃어버렸는데, 특별하게 해서 B가 아닌 곳에서 잃어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부족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아닌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요? A 또는 C 조죠. 여기를 A와 한 번 더 쓸게요. 잃어버렸는데 B가 아닌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A가 여기가 지금 B가 아닌 경우인데요. B가 아닌 경우가 바로 A하고 C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A에서 잃어버린 경우하고 잃어버렸는데 C에서 잃어버린 경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1번, 이게 2번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계산할게요. 1번은 무슨 뜻이냐? 잃어버렸는데 B에서 잃어버려야 돼요. 그 말은 곧 A는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A에서는 잃지 않아야 되고요. A에서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5분의 4의 확률 A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B에 왔는데 잃어버려야 돼요. 5분의 1. 이렇게 해서 지금 B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B에서 잃어버린 확률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3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분리했을게요. 두 번째는요. 잃어버렸는데요. A에서 잃어버려야 됩니다. A에서. 그럼 A에서 이미 잃어버려야 되니까 얼마예요? 5분의 1. 이게 지금 A에서 잃어버릴 확률입니다. 세 번째요. 잃어버려야 되는데 C에서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 A는 챙겨야 되죠. 5분의 4. B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서 챙겼습니다. 그런데 C에서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요. 1번, 2번, 3번 분의 1번을 계산하는 거니까요. 요 계산, 그 다음에 요 계산, 요 계산, 그 다음에 분자의 요 1번 계산 그대로 올리시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선생님이 이제 조건부 확률을 유형을 하나씩 다 풀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다 풀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원리는 조건부 확률은요 항상 강조를 계속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작업을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